안녕하세요. 청주매주입니다. 어저께 제가 야생화와 블루베리님의 택배를 받았다고 방송을 제가 언박싱을 한번 했습니다. 그 안에 백화등이 있었어요. 백화등이 삽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내주셔서 지금은 삽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 묵은 가지는 안 돼요. 색깔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시크스룸한 묵은 가지, 그걸 어떻게 기준을 삼냐면 이 아이는 작년에 순이 나와서 큰 아이고, 이렇게 녹색을 띤 아이는 올해 새순이 나온 아이예요. 그래서 올해 새순이 나와서 크면서 여기에서 이제 요 잎장 사이에서 꽃순을 올려서 꽃을 피거든요. 생장점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새순이 나오고 뿌리도 또 그 마디에서 나오고,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묵은 가지하고 이 세 가지 사이 경계선 여기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여기를 커팅을 해서 이 밑에 있는 아이들은 잎을 떼어줘요. 꼽혔던 이 가지, 묵은 가지도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고요. 잎이 그래도 이렇게 여러 장이 남았잖아요. 그래도 요 두 장을 더 떼겠습니다. 요 가운데는 새순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는 도중에 물에 잠겨서 있었고, 또 제가 어저께 하지를 못하고서 오늘 하느라고 또 물에 담가 놓고 하면서 이제 움직여지니까 상처를 입었어요, 이 새순에. 그래서 이렇게 그 새순은 잘라도 되지만, 이 자르면 이 잎과 이 줄기 사이에서 새순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자르지 않고 이렇게 그냥 둬 보겠습니다. 또 큰 잎은 이렇게 반 정도 잘라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요. 요 아이는 가지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가지가 큰 아이들은 다 잘라내고 하나만 심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중간 하나 둘 세 마디 정도 해서 이렇게 중간을 잘랐습니다. 이렇게 커팅을 하고, 이 밑에 있는 잎은 역시 따줍니다. 여기도 지금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도 뿌리를 위해서 따주겠어요. 이쪽에도 이쪽,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이쪽에 또 새순이 나오는데 그 아이 내버려 두고 이 큰 잎만 한 3분의 2씩 잘라주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삽목수를 준비를 해 놓고요. 또 그 밑부분에서 잘랐던 아이도 이렇게 마디가 여기 있죠. 여기에 잘라진 지가 한참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상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위에 한 마디 위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여기를 커팅을 하고요. 옆에 있는 순 다 따주고요. 그 위에 쪽도 따줍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잎은 역시 큰 잎은 3분의 2 자르고 작은 잎은 반만 잘라도 돼요.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삽수를 마련을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작은 아이도 충분히 살릴 수가 있는 아이예요. 여기 경계 부분 여기를 이렇게 커팅을 해주고요. 밑에 잎이 있는 거는 따주고, 맨 위에 잎은 반 정도 잘라주고요. 이렇게 만들어요. 이 아이도 지금 막 새로 잎이 오래 나와서 이렇게 색상을 푸른 녹색이 아닌 검붉은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지만 또 이렇게 가지가 여기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요 중앙 가지는 묵은 가지예요. 새로 옆에 난 이 아이를 이렇게 커팅을 할 거고요. 커팅한 부분이 지금 커팅을 했으니까 더 자르지 않아도 되고, 위에 잎들만 이렇게 잘라 줄게요. 그리고 맨 위에 또 역시 이렇게 잎이 두 개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잎이 작으니까 반 정도 잘라주고, 여기 꽃핀 자리가 있어요. 꽃이 진 대. 이 아이도 이렇게 커팅을 해서 잘라주고요.
이 삽목이 상당히 좀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순도를 따서 자르고 하는 과정, 또 삽목할 수 있는 판에다가 꽂고 그 뿌리 나는 과정 보고 한다는 게 상당히 흥미롭죠. 이 아이들이 뿌리가 난 거를 어떻게 아느냐면 잎이 시들지를 않고요. 이게 이제 삽목판에 꽂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지만 햇빛을 차단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워서 제가 아주 작은 가지도 이렇게 잘라 가지고 해 놓거든요. 이 아이가 아마 야생화와 블루베리 님이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야생화와 블루베리 치고 들어가셔서 한번 보셔요. 그분은 다육이도 한 160여 가지 키운다고 하고요. 28년 된 이 백화등을 키우고 있고요. 이 백화등을 4종류나 키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4종류 중에 백화등 꽃이 이렇게 말리거든요, 피면. 근데 하나이는 향기도 엄청 좋고 꽃이 말리지 않고 쫙 펴져 있는 상태로 꽃이 핀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좀 삽목하고 싶으니까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택배 보낼 일이 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가지를 많이 쳐서 보내줬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 삽목해서 잘 크게 되고 살게 되면 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지인분들께도 좀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가지가 좀 깁니다. 그래서 하나로 하기는 아까워서 이 아이 역시 삽수를 2개를 만들겠습니다. 이 삽목이 상당히 어렵다고들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워낙 오래전부터 그냥 그 한 나무가 좀 예쁘다 싶으면 그 가지를 또 꺾어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가지죠. 뿌리가 날 수 있는 가지가 따로 있으니까 철쭉이든 뭐든 다 똑같아요. 묵은 가지를 하면 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 당해에 새 가지가 나와서 또 너무 여린 새 가지를 하면 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당해에 줄기가 나와서 좀 영그른 거, 너무 여리여리 해가지고 이렇게 손만 대도 상처가 날 정도로 이렇게 여리여리한 아이들은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사랑을 주고 뭐 영양제를 주고 해도 살지 못해요.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뿌리가 다 날 수가 있어요. 요 생장점 뿌리 내릴 수 있는 곳을 잘 커팅해서 분리해서 하시다 보면 이게 자꾸 해봐야지 숙달이 되지, 어찌됐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얘가 뿌리가 나지 않더라, 그런 것을 본인이 터득해야지. 또 이렇게 설명을 듣고 하면 좀 낫겠죠.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경험으로 이걸 몸에 익혀야지. 경험이 없다라면 전문가가 못 되잖아요. 어느 분야든지 그 전문가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번에 언제야,
우리 동생이 또 우리 동생 얘기를 하게 되네요. 우리 인천 사는 막내 여동생이 그래요. 언니, 인천 사는 막내 동생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막내 동생이 꽃을 많이 키우고 있고 또 꽃사랑이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뭐든지 꽂으면 잘 살아요. 걔 어떻게 꽂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안 된다고. 언니, 나는 언니 동생 아닌가 봐. 그래. 왜? 그러니까 언니는 삽목을 그렇게 잘한다는데 나는 꽂으면 다 죽고 삽목이 안 돼, 안 살아. 그래. 그 뭔가 방법이 틀린 거지. 뭔가 뿌리가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들어줘서 걔네들이 그런 거지. 그렇게 말을 제가 했죠. 지금 이 아이가 너무 여리여리해서 잘못 꽂으면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잘 꽂습니다. 잘 꽂는데 되도록이면 부러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나 철로 이렇게 군역을 쏭쏭 뚫어놓고서 꽂고 손으로 한번 꾹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꽂을 때 정말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특히 내가 꼭 갖고 싶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삽목할 때는 더 그렇게 흥분이 되죠. 그리고 매일 물 주면서도 이게 건드려 본답니다. 뿌리가 박혔을까? 안 박혔을까? 한 2주 정도면 이게 살짝, 이게 2주 하면 초보자분들은 확 잡아 뺄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러면 한 달 이렇게 꽂고서 한 달 만에 살짝 잡고서 살짝 당겨 보세요. 그럼 뿌리가 박혔으면 이 아이들이 딸려 나오지 않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뿌리를 박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이 아이들이 삽목을 하다 보면 잎이 시들잖아요. 잎이 시드는 거는 밑에서 제대로 물 공급을 못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죽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오랜 경험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살았구나 죽었구나 라는 거를 시각적으로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나가다가 길가에 있는 아이들, 심어진 아이들도 절대 꺾어서는 안 될 그런 가지를 꺾지는 않아요. 이렇게 모여 밀집돼 또 있으면서 가지가 뻗어 나갔다든가 너무 복잡하게 꼭 잘라줘야 되는 그 위치를 선정해서 잘라가지고 삽목을 하지, 무조건 내가 삽목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아무 가지나 막 잘라가지고 삽목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지인분들 댁에 이렇게 방문을 하더라도 이 삽목 좀 하게 한 가지 주세요 그러면은 잘 나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설명을 해요. 여기 이 가지는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자릅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고 또 그분들이 저한테 뭔가를 또 하나를 주셨잖아요. 그럼 저도 한 아이를 줍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꽃은 나눔이 되는 거고 공유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저 어릴 때 장사를 하셨어요. 장사를 하시고서 예전에는 현금보다는 곡식을 많이 바꿔가지고 오시고 그러셨어요. 너무 힘들었죠. 우리 어머니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엄마 생각하니까 또 눈물 나네. 걔 꽃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게 집집마다 방문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꽃이 예쁜 아이가 있으면은 그 곡식도 무거울 텐데 그 꽃도 또 얻어가지고 이고 오셔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게 정수리에 머리가 없었어요. 하도 임지를 많이 해서. 또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도 또 임지를 많이 하잖아요. 농사 져서 장에 내다 팔고 이러한 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수리에 머리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 많은 아이들 삽목 다 끝냈습니다. 이쪽은 후쿠시아 삽목했고요. 여기 이제 공간이 이렇게 남아서 원래는 묘목판 한 곳에 하나씩 꽂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냥 2개도 꽂았고 3개도 꽂았고 했습니다. 또 삽목판 만들기도 그렇고 있기는 한데 너무 많이 해놓으면 제가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그냥 2개, 3개 꽂았고요. 이제 이 아이들을 뭐를 하느냐면 물을 한번 흠뻑 주어요. 상토로 했습니다. 마사 안 했고 이 후쿠시아, 장미, 올해는 전부 상토로 삽목을 제가 많이 합니다. 흙에도 하고 마사에도 하고 녹수토에도 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100% 상토예요. 100% 상토는 물을 한번 흠뻑 주면 며칠 물을 안 줘도 되는 장점이 있지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좀 게으름을 좀 피우고 싶어서 이렇게 상토로만 했고요. 물을 흠뻑 주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햇빛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잎이 시들겠죠. 그러니까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이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어두운 곳에서 있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서서히 반그늘부터 조금씩 조금씩 나와요. 그러다가 빛을 보면서 나오는데도 너무 땡볕이 내리쬐는 그곳은 안 돼요. 그냥 반그늘, 바람 시원하게 잘 통하고 햇빛이 나무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곳, 돌아가면서 아주 빛이 안 들면 안 되니까 잠깐 이쪽에서 빛이 오고 저쪽에서 빛이 오고 이런 공간을 찾아서 놓고 물 마르지 않게 매일 관찰하면서 돌보면은 이 아이들이 성공을 할 겁니다. 저번에는 장미 삽목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더니 저 아는 형님이 제가 유튜브 하는 거에 관심이 없으셨었어요. 근데 주위 분들이 자꾸 이제 유튜브 한다며 왜 말을 안 하고 그래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러시더니 닉네임이 뭐야 어디로 들어가야 돼 하고 물으시더라고. 그래 어저께 네임 가르쳐 드려 가지고 들어가 보시더니 아이고 장미 삽목에 완전 초보자도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장미 삽목에서는 햇빛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설명까지 이렇게 세세히 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이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 이웃님들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더운데 더위 먹지 않고 건강 조심하시기를 제가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